자, 인티그럴 커브 개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저 플로우 개념 이해하는 거는 뭐 별 추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티그럴 커브에서 플로우로 넘어가는 건 그냥 개념적으로는 별게 아니라 한 번에 커브 하나씩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커브들을 단체로 다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인티그럴 커브를 하나 얻은 거, 두 개 얻은 거, 세 개 얻은 거, 네 개 얻은 거,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콜렉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커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하학적으로 여기 의미 부여를 할 때 그 매니폴드에 그러니까 매니폴드에 있는 점들을 단체로 이웃한 점들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요. 그러면 저 인티그럴 커브를 따라서 점이 저 t 값을 변화를 시키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커브에 있는 에서 한 점이 출발했으면 커브를 따라서 점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커브를 다 모아놓으면 결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그마라는 거는 그냥 플로우라는 말을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x는 이제 어떤 벡터 필드에 의한 플로우냐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t는 이제 인티그럴 커브를 따라서 얼마를 진행했느냐 그리고 x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러니까 저 위에 인티그럴 커브 하나만 볼 때랑 지금 플로우를 볼 때는 노테이션이 좀 바뀌어서 다소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이니셜 컨디션 x0라고 불렀던 게 그냥 여기선 임의의 점 x로 바뀐 거고요. 뭐 t는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점이든 다 이니셜 그러니까 인티그럴 커브의 이니셜 컨디션에 해당되는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x와 임의의 t 값을 주면 그 결과는 저 인티그럴 커브를 따라서 적당히 t만큼 이동해 간 후에 좌표니까 그거는 역시 매니폴드 위에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 시그마가 해주는 일은 매니폴드의 한 점과 저 t 값을 받아서 매니폴드 위에 다른 점에 맵을 해주는 그런 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로 했지만 쓰자면 저 시그마가 해주는 일은 그냥 같은 벡터 필드에 대해서 인티그럴 커브를 쫙 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쓰자면 그냥 위에서 썼던 이퀘이션이랑 같은 이퀘이션을 쓰는데 다만 서로 다른 이니셜 컨디션을 한데 묶어놓는다는 데서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포인트를 이제 파라미터라이즈하는 x라는 데이터와 t라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미분방 정식은 역시 우변에는 그 미리 깔려 있던 벡터 필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문자 x는 말하자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말해주는 고정되어 있는 포인트고 이 시그마는 저 t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인티그럴 커브 위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점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 미분방 정식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지금 이니셜 컨디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의 저 시그마의 값은 그냥 저 인풋으로 들어간 x 값이랑 같아지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그마를 정의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저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벡터 필드를 커브들의 집합으로 둔갑시키는 거는 이제 약간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미분방 정식을 굳이 안 풀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어느 한 커브에서 커브 위에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적당한 t 값만큼 이동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커브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 그냥 처음부터 쭉 많이 이동한 거랑 결과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죠. 제가 잠시 쉬었다가라는 말을 썼지만 잠시 쉬는 건 이퀘이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사람이 쉬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예, 어떤 x라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t1만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이동한 결과를 가지고 이동한 결과를 다시 이니셜 컨디션 삼아서 t2만큼 더 이동을 한 결과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t2 플러스 t1만큼 묶어서 이동한 거랑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예, 역시나 저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기 전에 할 수 있는 쉬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저 인티그럴 커브라는 것들이 뭐 그 애초에 그 깔려 있는 벡터 필드가 어떻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인티그럴 커브 모양도 달라지겠지만 예, 아주 일반적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 하나가 뭐냐면 예,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티그럴 커브가 진행하다가 서로 인터섹트하고 지나가는 일은 예, 벌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 벡터 필드 값이 아예 0이면 조금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벡터 필드 값이 0이 아니라면 그 커브의 탄젠트 벡터는 그 벡터 필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두 커브가 만나서 인터섹트하고 지나간다는 말은 저 인터섹트하는 점에서 1번 커브의 탄젠트 벡터랑 2번 커브의 탄젠트 벡터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데 애초에 하나의 벡터 필드를 가지고 플로우를 컨스트럭트 했으면 그런 일은 그냥 예,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예, 간단한 example 하나만 들고 가면요. 예, 매니폴드를 그냥 2차원 평면으로 잡고요. 3차원 이상은 그림 그리기 복잡하니까 쉬운 거 하나를 예로 들면 예, 뭐 벡터 필드도 직교접해서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벡터 필드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적으면 이게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예. 요 x 컴포넌트랑 y 컴포넌트가 둘 다 0보다 큰 일사분면을 생각하면 예, y 방향은 양수값 성분을 갖고 x 방향은 음수값 성분을 가지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 예, 다 그리진 않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럼 제가 이제 사실 그 이 벡터 필드의 인티그럴 커브 답을 미리 그려놨어요. 답은 당연히 이게 지금 회전 변환에 해당되는 벡터 필드니까 그거의 인티그럴 커브는 서클이 되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이 인티그럴 커브와 저 플로우라는 개념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 좀 미분방 정식을 정직하게 풀어서 답을 얻는 과정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요. 예, 그 연습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그냥 답을 인용을 해서 적으면 답이 그러니까 x, y라는 점을 이니셜 컨디션 삼아서 출발을 했으면 예, 그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나온 답은 이렇게 적힌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답을 얻는 과정은 약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답을 방정식에 대입해서 답인지 확인하는 건 뭐 전혀 노력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것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해치우자면 시그마 x다가 t 이퀄 0 집어넣고 아무 xy를 놔두면 예, t를 0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1이고 사인은 0이니까 예, 우변에서 그냥 xy 나온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건 뭐 실시간으로 계산 거의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대입만 하는 거니까. 자, 반면에 저 미분하면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미분을 하면 예, 사인 미분은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예, 잘 보시면 이거랑 같죠. 그다음에 이거랑 예, 거의 같은데 이제 사인만 뒤집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동한 다음에 x에 해당이 되고 시그마 x라고 부를까요? 이게 이동한 다음에 y에 해당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두 개의 엔트리는 그 벡터의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예, 마이너스 시그마 y의 x 방향 플러스 시그마의 x에 해서 예, 결과적으로 dt분의 d 시그마 a번째 컴포넌트가 x의 a번째 컴포넌트랑 같다라는 얘기와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